자, 이승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검찰이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그러니까 어제 한 겁니까? 오늘 네, 한 겁니까? 예, 어제 했고요. 예. 체포동의안이 방금 접수됐다라고 네. 전달받았습니다. 네네.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죠. 그래서 네네. 특경법상의 이 배임죄, 백현동 특혜 사안과 관련된 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북 송금 관련돼서 특가법상의 뇌물죄,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사 사칭 사안에 네. 대해서 위증 교사한 사안에 대해서 기소를 했고요. 그다음 대북 송금 관련된 내용이 이제 결국은 외국환 거래법 위반 문제를 같이 물고 네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네 가지 혐의로서 어제자 9월 18일자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예, 그래요. 이게 저 배임액이나 뇌물액이 한 5천억이 넘어가는 거죠? 5천만. 예, 지금 전체 뭐 5천억? 백현동과 관련돼서 지금 특혜 금액으로 보고 있는 건 거의 한 1,600억 정도를 금액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1,356억 원 상당을 이제 민간업자에게 특혜로서 이익을 취득하게끔 하고 네. 200억 상당의 금액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피해를 입게끔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 네. 그와 관련돼서 지금 아직 뇌물죄까지 단계는 나가지 않았지만 김인섭 씨에 대한 내용에서 현재 그 아이아 디벨로퍼 측에서는 200억을 김인섭이 요구를 했고 네. 100억은 김인섭 본인이 갖겠다. 그리고 100억은 정진상 이재명에게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증언은 현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요. 이게 정상적이라면은 체포동의안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로서 네. 이유 있다. 체포동의요? 예. 구속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 동의를. 그런데 네. 이게 지금 이 감옥 안 가려고 이렇게 19일씩이나 굶고 네. 병원에 가서도 링거는 맞으면서 계속 밥은 안 먹겠다고 하는데 의학적으로 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그런 의견을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예.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특이 형태의 이제 신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일반 상식에는 좀 어긋난다. 예, 20일 가까이 이렇게 단식을 하게 되면 근육이고 뭐 여러 가지 손실이 있어서 심각한 이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태를 넘어서는 상태가 될 텐데 그런 형태가 아니다라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이례적이다라는 예. 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체포동의안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체포동의안의 관전 포인트는 동의하는 의원 의결수 자체를 보시는 게 좀 관심사가 되실 네. 것 같습니다. 네. 부결될 것 같고요. 네, 부결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결되면은 그것도 좀 너무 이상할 것 같고, 네, 부결될 텐데 이제 몇 표로 부결이 되느냐 네. 이게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과 시대 전환 표하고 나머지 이제 소수 정당 네. 거기 이제 민주당 표가 몇 표가 분열을 하느냐 네. 이게 아마 동의안 관련된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전국주사파 더불어민주당이 부결은 시킬 거다. 저 부결한다고 뭐 당론하고 싶다는 얘기도 막 나오는 것 같은데. 부결은 시킬 거다 그러나 네. 찬성표 던지는 자들도 적지 않이 있을 거다. 저기 단식하시는 동안에 안 가신 분들도 꽤 많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네. 보기 싫어서 안 가셨는지 뭐 제가 모르겠지만 안 가신 분들은 부결의 표 던지시긴 좀 쉽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최강욱이가 의원직 그 배지를 이제 내려놨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어제 판결 오후에 선고가 됐고요. 사안 관련돼서 핵심적인 쟁점은 허위 인턴 확인서 이게 컴퓨터에서 발견이 됐는데 압수수색 단계에서 그 실질적 관리 지배자가 제공을 한 것이 법상으로 문제가 없느냐, 정경심 씨의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정경심 동의 필요 없다. 그러니까 관리자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동의해줬으면 됐지, 뭐 그것까지 어떻게 다 받느냐, 원심 판단 타당하다라고 해서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 정부 때 공직기강비서관이었죠. 네, 공직기강장으로 하고 비서관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가 되셔서 열린민주당 네. 당대표셨죠. 그래서 당대표로 활동을 하시다가 3년여의 의원직을 결국은 허위 인턴 확인서를 쓰신 집행유예 선고받고 확정돼서 상실하셨습니다. 네. 네, 그래요. 뭐 저 김의겸이가 옆에서 원래 저 국회의원직을 좀 부담스러워했어요. 이제 지 할 말 다 잘하고 다닐 거예요. 뭐 그러고 막 부추기던데. 진작 사직하셨어도 아무도 아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김의겸이도 그렇죠. 그분도 같이 사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윤관석이 말이에요. 네네.
이게 이제 재판에서 돈 봉투 20개는 받았는데 네. 자기가 봉투 안을 보니까 100만 원씩 들어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잖아요. 네네.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별로 그 효과적이지 않은 형태의 진술이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래요? 윤관석이 네. 말을 믿을 수 없다. 네, 금액을 좀 줄여보겠다 이런 취지로 전 보여지는데요. 네네. 실제 지금 현재 뭐 박용수 전 보좌관 여기가 네. 지금 사실 기소돼서 재판 받고 있는데 상당 부분 혐의를 지금 인정하는 것으로 지금 네. 진술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제 재판은 열어봐야지 알겠지만 또 강래구 전 감사 진술 보면은 3천만 원 전달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혐의 네. 인정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가 돼서 여러 가지 진술 정황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상황에서 금액 갖고 장난치면 재판부가 좋아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확실하지도 않은 내용 봉투를 열어봤을 때 100만 원 있었는지 150만 원 있었는지 일일이 세보지 않았다는 정도까지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뭐 150인지 100인지 딱 알 수 있는지. 근데 그 액수 줄이는 거는 형량 관련된 문제로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뭐 꼼수겠죠. 네, 별로 법원에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네. 알겠어요. 자, 근데 20명한테 돈 봉투 20개를 받았다고 인정을 했잖아요. 네, 윤관석이가. 네. 그런데 이걸 지가 썼다고는 아닌 거니까 다 이걸 전달했다. 나눠주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명이 이제 곧 이제 그 수사가 돼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돈 봉투를 본인이 이렇게 20개 만들어라. 누구 전달하겠다. 이렇게 준비해라. 지시하고 권유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법정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추후에 이제 법정 그 여러 가지 다툼을 통해서 밝혀질 텐데요. 자, 이제 현재까지 보면 윤관석 현 의원이죠. 윤관석 의원, 네. 박용수 전 송영길 대표의 보좌관, 그리고 강래구 전 감사,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고 있는 이정근 씨의 녹취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증거가 지금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를 좀 다 설명하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제 생각에는 이제 10월부터 추석이 끝나고 나면 20명에 해당되는 네. 국회의원들에 대한 이제 줄 소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자, 다음 사건인데요. 네. 통계 조작 사건이에요. 네네. 지금 감사원이 네. 이제 감사를 하고 나면 이게 불법 정황이 아주 농후할 때 네. 이게 수사 요청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22명이에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제 조금 예를 들어서 제 회사를 좀 예를 들었을 때요. 회사 내부에 회계가 있습니다. 네. 네, 회계가 있는데 이제 매출이 제가 잘 안 나와서 성과가 안 좋은데 네. 매출 조작해서 분식 회계하면 회사 사정이 좋아지는 건 아니죠. 네. 네. 오히려 그걸 노골적으로 서로 이야기를 해서 더 매출을 올리자. 비용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자. 이렇게 의논을 하는 게 정상적인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국가 통계라는 것도 사실은 그런 것에 기반을 하고 있고요. 네. 대한민국 부동산 통계는 한국부동산원이 아주 압도적인 IT 기술을 이용을 해갖고 전국에 있는 모든 공인중개사와 네. 거래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전자적으로 다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 관련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어떤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가? 네. 그리고 정책의 현재까지의 성과는 무엇인가?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되는 겁니다. 네. 자, 이 점에 있어서 국가 통계는 조작돼서는 안 되는 거고요.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지적되는 것이 당시 2020년도 총선을 앞두고 이 정부의 통계 조작이 이루어졌다라는 또 얘기도 나오고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셨던 김현미 전 장관이 네. 뭐 이거 다 예산 날리고 조직 날릴 거다 뭐 이런 표현을 쓰셨다는 얘기가 예. 다수의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태에 이르렀으면 네. 이 정도가 됐을 때 이걸 도대체 어떤 정도까지 정리를 해 놓아야 향후에 똑같은 시도를 하려고 하는 국가의 어떤 주도 세력이 있을 때 다시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없게끔 만들 것인지 이 네. 문제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감사원이 22명 그 고위 공무원 지낸 자들 22명을 수사 요청한 또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까지 동시에 한 번에 고발 조치하는 처음이죠. 경우를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또 이 얘기도 했어요. 네. 이것들이 그 윗선에 대해서 다 조사를 거부하는 바람에 네네. 우리가 문재인이는 조사를 못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지금 뭐 여러 가지의 내용 관련해서 아마 네. 저는 뭐 두 가지를 더 고려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은 듭니다. 네. 첫째로는 이제 전 정부의 대통령을 지금 이제 만약에 수사선상을 올리게 되면 이게 마치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싸움의 구도를 완전히 갖추게 되고 네. 그게 결과적으로는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분이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반사 이익을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고 나서 네. 순서대로 갈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라는 생각도 한 가지가 들고 네.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진술과 관련돼서 이제 최종적으로 재가를 했다라는 측면까지 갈 수 있을지. 근데 보통 부동산원 이제 관련된 정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네. 보통 그거를 통제하는 권한을 다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어디까지 그게 보고가 됐고 전달이 됐는지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다 확인을 못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 문재인 정부 주사파 정권 때 부동산 문제는 그 국토교통부한테 맡겨진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이가 직접 챙긴 문제거든요. 네네. 부동산하고 일자리. 네네. 예, 요 두 개는. 기억나는 게 하나 있긴 하네요. 예. TV 설치했던 거. 그러니까 예, 일자리 브라운관. 전광판. 네네, 전광판.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직접 그걸 네네. 챙겼다나요. 매일매일 보시긴 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번에 통계가 부동산 통계만 조작된 게 아니라 일자리 통계, 그다음에 소득 주도 성장의 이 소득 통계도 조작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직접 챙긴 현안과 관련돼서 통계 조작이 있었던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장관들 차원으로 이게 갈 일이 아닌 거죠. 그 TV를 포렌식 해보면 되겠네요. 아. 네. TV 연결됐던 라인을요. 디지털 포렌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런 이야기가 그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네. 얘기가 되고 나서 네. 통계 조작의 범위가 넓어졌다 이런 네. 정황들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통계 조작의 주범이 문재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다만 정책실장이나 장관이나 수석들이 네. 지선 다음이 문재인 아니에요. 네네네. 그 윗선에 대한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에 네네. 강제 수사권이 없는 감사원으로서는 거기까지밖에는 조사가 안 됐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감사원은 강제로 수사를 할 수는 없고요. 음. 압수수색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요. 네. 디지털 포렌식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서 무결성이나 저는 원본성을 확보를 하는 형태를 해야 나중에 이제 증거가 부정되는 이런 일이 생기지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 이제 박사님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렇게 구독자 숫자나 또는 얼만큼 또 스포츠에서 쏴주시고 또 이렇게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내시는지에 대해서 네. 조작하셔서 기쁘지 않으시잖아요. 음. 그냥 그 있는 대로를 받아들이셔서 아니 그거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이게 그 맞는 사례 비교가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 골프 치잖아요. 네, 네, 그러면 다 점수를 더 좋게 써달래 네, 캐디한테. 네. 첫 홀은 전부 다 파로 써달라 그러고 네. 막 인쇄까지 돼 있다 그러고 그래요. 그런 분 이제 골프 안 넣으시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이제 한 대여섯 시간 돌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나오는 그 자기 점수가 다 이게 조작된 건 줄 아는데도 네. 그렇게 기분 좋아해. 왜요? 아니, 아니, 그 사람이 이상해 그러니까. 근데 골프를 잘 치시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네. 골프 프로들은 그렇게 참 절대 안 하죠. 이게 대통령이나 수석이나 장관들은 국정 운영의 프로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짓 하면은 그건 바로 감옥을 보내야 되지만 그렇죠. 사람들의 심리가 많이 지점수 아닌 걸 알면서도 나중에 좋게 점수가 나오면 그거 갖고 좋아하더라니까. 승부 조작 뭐 비슷한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것들도 그런 집단 심리에 빠져 있었던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통계와 관련된 거 조작하는 거를 보면 사회주의 정부들이 그런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계획을 했는데 본인들이 네. 다 책임을 지셔야 되니까. 근데 아는 줄 알면서도 이것들이 거기 좀 마취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측면이 드니까 좀 그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을 넘어서서 예. 국가적으로는 이건 쇄신을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통계가 조작이 되기 시작하면 예. 사실 모든 정책 지표가 다 엉망이 됩니다. 또 후진국에서 축구 네. 잘못하면 네. 심판이 선수가 돼갖고서 막 네. 3대0, 4대0 막 계속 페널티 주잖아요. 네네. 그 누구나 봐도 빤한 조작인데 네. 이기고 나면 또 세레모니는 하잖아. 기분 좋게. 뭐 와 이겼다 이러고. 최근에 좀 보는 영상 보면 어느 국가의 국가대표 경기나 이런 예. 것들을 보면 예. 국가대표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이것들이 이거 문재인이 이 종북 주사파 이것들이 거의 그 수준으로 국가 경영이라고 하는 거를 헤쳐먹은 것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왜곡이나 통계 조작이라는 것은 네. 근본적으로 그 조직이나 국가 공동체 전반을 다 망가뜨리는 행동이고요. 네. 그로부터 발생되는 불신은 자칫하면 국가가 더 혼란스러워지게 되면 예. 내부의 갈등을 넘어서서 네. 내전 상황까지 나가게끔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국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리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주제인데요. 그저께 그 4일 동안 철도 노조 파업이 있었는데 네.
이게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네네.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노조 관련돼서 노동조합에 이제 파업을 하려면 4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근로자들이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노사 교섭을 해서 결렬이 됐을 때 예.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 됩니다. 네. 거기서 결렬이 되고 투표를 해서 과반수가 예. 돼야 되고 이 절차적인 문제를 일단 통과를 해야 되고요. 파업과 관련돼서 모든 문제에 개입해 갖고 회사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저한테 요구하는데 국정을 쇄신해라 저한테 요구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국정이 쇄신은 다른 곳에 요구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파업의 정당한 이유는 근로 조건 향상을 위해서 저희 예. 월급 올려주세요. 복지가 너무 좀 미흡합니다. 예. 직원 휴게실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에 대한 걸 저한테 요구를 해야 되지. 저한테 뭐 야당 대표를 바꿔주세요. 이런 걸 저한테 요구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그래요. 문제가 되는 건데 이재명 감옥에 넣어주세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협상 대상이 네, 협상 대상이 아니니까 정치적인 정당한 파업을 요구기는 해. 그런데 정치적인 파업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걸 저한테 요구할 게 아니죠. 그거는 광화문으로 가셔야 될 문제고 그런 건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그 우리가 이제 재산권도 중요하고 근로 3권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게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허용하고 있느냐. 그걸 뭐 다 따지지 않고라고 보더라도 민영화와 관련된 국가 정책을 바꿔라. 네. 좀 있지도 않은지 있는지 없는지도 논의가 아직 정리가 안 된 그 문제에 대해서 뭐 국가 관련돼서 지금 SRT를 어떻게 하고 뭐 KTX랑 어떻게 해라 처리를 해라 뭐 어떻게 해라 이런 요구가 나왔는데 이건 사실은 정치적인 요구까지 넘어가는 형태고 이걸 어떻게 코레일이 해결합니까? 그건 정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파업의 대상의 문제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 이제 원희룡 장관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처음부터 이건 불법이었다. 네. 예. 파업 대상이 안 되는 것을 파업을 했다. 네, 오늘 좀 빨리 진행을 했는데 다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네.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환절기라서 기관지나 이런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병원에 얼른 가셔서 대한민국의 그 건강보험을 잘 활용하셔서 치료 잘 받으시고 오랫동안 아프시지 않고 다음 주 추석 때 건강한 모습으로 추석을 맞이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10월 초에 아프리카 예.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요즘 자꾸 바빠지셔가지고 네. 우리가 조금 걱정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성국 TV 안 나오겠다 그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내 소화기 내과는 여의도 성모병원이 좋습니다. 괜히 녹색병원 같은데 그 이재명이 갔다고 거기가 좋은 줄 알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의료는 과학입니다. 네. 자, 이승우 변호사 함께한 제와 벌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